미국이 금리 인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소식에 누군가는 다가올 유동성 장세를 기대해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이 유동성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확실시되고 우리나라 역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이름의 돈풀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억눌려 있던 자산 시장이 들썩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풀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는 현상. 네, 바로 지난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목격했던 그 폭발적인 유동성 파티입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주식, 코인, 부동산, 심지어 명품 시계와 운동화까지 계집을 사도 오른다고 말할 정도로 뭐든 사기만 하면 올랐습니다. 전 국민이 투자 전문가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던 그 시절이었죠. 많은 분들이 이번 유동성 장세가 오면 그때 못 번 돈을 다 벌겠다며 벼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정하고 잠깐 멈춰 보십시오. 저는 그 화려했던 지난 파티장에서 뼈저린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진짜 자산과 가짜 자산을 구별하지 못하면 파티가 끝난 뒤 처참한 청구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했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저는 오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맥시 출신인 저는 지난 유동성 파티 때 남들처럼 한몫 챙기려는 욕심에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가 쏟아지자 돈들이 갈 곳을 잃고 여러 자산에 돈이 몰렸죠. 그 중에 하나, 제가 투자했던 지식산업센터에도 돈이 몰렸습니다. 유튜브나 부동산 카페에서는 어제 부동산 갔는데 지난주보다 2, 3천씩 올랐더라.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두세 배 버는 건 기본이라고 하더라. 이런 말이 넘쳐났습니다. 당시에는 지산 임장을 가면 부동산 소장님들이 살 것 같지 않은 뜨내기 손님에게는 물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끊임없는 임장 끝에 나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하나 취득했습니다. 다행히 분양건이 아닌 완공된 물건이었습니다. 처음엔 결과가 좋았습니다. 월세도 꼬박꼬박 받았고 보유한 지 1년 만에 시세가 1억 5천만 원 이상 치솟더군요. 가만히 앉아서 연봉 이상의 돈이 복사되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하지만 그건 제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가 제 낡은 배를 잠시 들어올려준 것뿐이었습니다. 딱 1년 뒤 파도가 빠져나가자 그 1억 5천만 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결국 저는 나름 빠른 판단을 해서 산 가격에 겨우 팔고 나왔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중개 수수료 등을 따져보니 사실상 마이너스였으며 월세 받은 걸 퉁쳐서 겨우 본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운이 좋아 탈출했지만 당시 저보다 더 욕심을 냈던 사람들, 즉 분양권을 7, 8개씩 샀던 사람들은 지금도 지옥을 걷고 있습니다. 당시 지산 분양권은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해서 대부분 깜깜이로 진행되어 말 그대로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 따발을 들고 다니며 프리미엄 거래를 하셨죠. 사실 당시 그 투자 방법이 정답처럼 보였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수천만 원이 오르는데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라도 더 사려고 안달이었죠. 하지만 그 파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피받고 팔겠다며 분양권을 쓸어 담았던 사람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끊기자 받아줄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사팔사팔 하려던 계획은 박살났고 그 7, 8개의 물건을 고스란히 본인 명의의 등기를 쳐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문제는 등기칠 잔금이 없다는 겁니다. 은행 대출은 막혔고 금리는 폭등했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내서 등기를 쳤다고 한들 끝이 아닙니다. 입주할 기업이 없으니 공실입니다. 텅 빈 사무실의 대출이자와 쓰지도 않는 관리비인 공실 관리비가 매달 수백, 수천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에 대한 철학 없이 사이클만 믿고 덤빈 대가입니다.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사팔사팔해서 피를 챙기겠다는 단순한 계산만 있었지 자산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정을 다 빼고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라는 상품은 수요 이상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성수동, 구로디지털 단지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건설사의 욕심과 수분양자의 탐욕으로 추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후회하는 건 돈을 못 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검증 없이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샀던 이유를 복기해보니 스스로 그 지역의 수요를 분석하거나 공급량을 체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내 지인이 샀다고 하니까 휩쓸려서 샀던 것입니다. 시행사가 마음만 먹으면 옆 땅에 또 지을 수 있는 공급이 거의 무제한인 자산에 제 소중한 돈을 아무런 검증 없이 던져버린 것입니다. 검증 없이 본 돈은 결국 시장이 다시 회수해 간다는 냉혹한 진리를 그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돈이 풀리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남들이 사니까 사는 실수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진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절대 사이클의 도박을 거시면 안 됩니다. 사이클을 타서 폭탄 돌리기를 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이 마지막 폭탄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그걸 멈출 수 있는 건 오로지 마지막 폭탄이 본인 앞에서 터지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패를 딛고 비트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가 직접 공부하고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시행사가 계속 찍어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 이상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부동산과 달리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보호받는 자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비트코인에 대한 유튜브 영상은 동기부여로만 활용하시고 깊은 공부는 반드시 독서로 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유동성 장세가 과거와 같을지 다를지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유동성 장세가 아무리 오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찍어낼 수 있는 가짜 자산은 도태되고 희소성이 증명된 진짜 자산으로만 돈이 쏠리는 극심한 양극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투자는 남의 정답지를 베끼는 시험이 아닙니다. 스스로 검증하지 않은 자산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내 손을 떠나게 됩니다. 다가오는 유동성의 파도 앞에서 부디 휩쓸려 다니는 부유물이 되지 마시고 확고한 검증과 철학이라는 닻을 내린 선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이야기 들고 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